우버 대 리프트, 미국 승차 공유 회사의 싸움에서 누가 최고입니까? 미국 도시와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자택 대기 명령에 직면했을 때 미국인의 이동성 감소로 인해 승차 공유 회사의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2020년 후반기 하락을 제외하고 매출은 2020년 4월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우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리프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 간의 2021년 11월 매출 분석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은 이전 달들에 비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우버는 여전히 미국 차량 공유 지출의 69%를 차지하면서 지배적입니다. 2017년 8월부터 우버의 시장 점유율은 대부분의 우버 이츠 거래를 제외하지만 일부는 특히 2019년 5월부터 8월 중순까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블룸버그 세컨드 매저의 분석 결과 사업비 지출은 제외됐지만 우버와 리프트 둘 다 기업 승차 공유 고객들에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우버와 리프트 둘 다 고객당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승차 공유 산업이 대유행으로부터 계속해서 반등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승차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1월 우버의 고객 1인당 평균 매출은 7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으며 2019년 11월보다 6%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프트의 2021년 11월 고객당 평균 매출은 71달러로 2020년 같은 달보다 26%, 2년 전보다 8% 증가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객당 매출 증가는 고객이 더 자주 거래하기보다는 평균 거래 금액이 더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리프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반면 우버의 평균 거래 금액은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리프트 고객은 2021년 11월에 전년도에 비해 거래가 15% 감소했으며 우버 고객들은 같은 기간 거래가 9% 증가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를 둘 다 이용하는 고객은 거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고객들은 단 하나의 승차 공유 서비스에 충실합니다. 11월에 미국 승차 공유 고객의 11%만이 우버와 리프트를 둘 다 이용했습니다. 64%는 우버만 이용했고 25%는 리프트만 이용했습니다. 우버는 승객 예약에서도 이기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를 둘 다 이용하는 승객은 일반적으로 단일 서비스에 충실한 승객보다 매년 승차 공유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두 서비스 모두에서 자동차를 부르는 승객은 리프트보다 우버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버와 리프트의 보통 승객은
우버에서 334달러, 리프트에서 211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 분류에 대한 규제 싸움에서 승리하다. 2020년 8월 승차 공유 사업자들은 직원 분류 및 보상 방식을 놓고 캘리포니아의 규제 기관과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모두 서비스를 계속하기로 주 정부와 합의하기 전에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주민 발의안 22호를 승인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법안은 긱 이코노미 기업이 운전기사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계속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상급법원 판사는 발의안 제22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며 우버는 이 결정에 대해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긱 이코노미는 임시직 경제라는 말입니다.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상황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기익은 일시적인 일을 뜻하며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기익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기존의 노동시장은 기업이 직원들과 정식 계약을 맺고 채용된 직원들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긱경제에서는 기업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미국 기업 우버는 직접 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을 드라이브 파트너로 계약하고 독립계약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또한 미국 최고의 식사 배달 회사 중 하나입니다. 우버는 차량 공유업체 그 이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식 배달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은 CEO를 놀라게 했습니다. 코비드19 시대에 식사 배달 회사가 번창함에 따라 우버는 2020년 7월에 포스트메이츠를 2021년 2월에 주류 배달 서비스 업체 드리즐리를 인수했습니다. 우버이츠는 또한 님블과 처방전 배달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코스트코와 당일 식료품 배달을 시범 운영하여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2021년 11월 우버는 차량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 모두의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우버원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확산하면서 미국 IT 기업들이 의약품 처방 배송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 우버는 자회사 우버 헬스가 최근 처방약 배송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헬스는 미국의 처방전 전달 스타트업 기업인 님블Rx와 협약을 맺고 시애틀과 댈러스 지역에서 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약국이나 병원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한 주문형 처방약 배송입니다. 우버 헬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미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돕기 위한 전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음료 배송이나 사람을 운송하던 공유경제업체가 의약품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님블Rx는 지역 약국과 계약을 맺고
기존 처방약을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뒤 집으로 당일 배송해주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연간 매출은 약 5억 달러로 약국 시장 진출로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탈하 사타르 님블 RX CO-는 처방약은 30분 안에 배송될 것이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약을 받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처방약 전달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우버 헬스와의 협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리프트는 모바일 앱을 개발, 마케팅 및 운영하는 미국 회사로 차량 대여, 전동 스쿠터, 자전거 공유 시스템, 렌터카 및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미국 644개 도시와 캐나다 12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예약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운임은 사전에 고객에게 견적되지만 예약 시점의 현지 공급 및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동적 가격 책정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합니다. 2020년 12월 리프트는 모셔널과 함께 2023년에 다중도시 미국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셔널은 내년 카쉐어링 업체 리프트와 함께 미국에서 상용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셔널이 로봇택시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플랫폼과 차량을 제공하고 리프트가 차량 호출, 운영, 결제 등의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담당합니다. 2021년 12월 리프트는 또한 올로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음식 배달 분야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버 이츠 및 도어대시와 같은 식사 배달 앱과 달리 리프트는 소비자 대면 플랫폼을 출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현재 올로의 디스패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레스토랑과 협력하는 라스트마일 배달 제공업체가 될 것입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스쿠터와 자전거 매출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경쟁은 또한 마이크로 모빌리티, 특히 스쿠터와 자전거 공유 분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리프트는 2018년 9월 스쿠터 플리트를 출시했지만 2019년에는 승객 부족으로 인해 미국 6개 도시에서 스쿠터를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5월 라임은 우버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고 우버가 2018년에 인수한 점프 바이크스도 인수했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역시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 매출 감소를 보여 2020년에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스쿠터와 자전거 매출은 2021년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버드는 2019년 말 2억 7,500만 달러의 새로운 기금을 10월에 모금하고 11월에 키즈 스쿠터인 버디를 출시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 6월 스쿠터도 인수했습니다. 2019년 12월 라임은 4개의 미국 시장과 8개의 해외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비드19 이전에도 라임과 경쟁업체들은 대부분 여름 동안 매출이 증가한 후 매년 겨울 슬럼프를 겪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라임의 매출은 67% 감소하였고
버드의 매출은 같은 기간 81%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연방기관과 도시가 이 새로운 형태의 도시교통수단을 규제하기 위해 고심함에 따라 스쿠터에 대한 법적 지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스쿠터 안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전 가을 로스앤젤레스는 데이트 공유 분쟁으로 우버의 스쿠터 허가를 중단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시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하며 일부 업체가 시장을 떠나게 만든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항상 미국의 승차 공유 왕관을 써왔지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 중 하나는 2017년이었습니다. 그해 1월 해시태그 딜리트 우버 운동이 일어났고 우버의 시장 점유율은 단 한 주 만에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러를 막겠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리비아, 소말리아 등 무슬림 국가들의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합법적 비자 소지자의 입국도 금지했습니다. 이에 회원들 대부분이 이민자이거나 무슬림인 뉴욕 택시업계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일종의 파업으로 JFK 공항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JFK 공항 할증요금 받기를 중단했습니다. 우버가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파업 중에 여전히 승객들에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된 수천 명의 우버 고객들은 휴대폰에서 우버 앱을 삭제하고 그 증거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딜리트 우버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버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승차비를 높이는 기능인 급상승 가격 책정 기능을 껐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러한 우버의 움직임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기업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트래비스 켈러닉 우버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단에 포함됐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 아니냐는 여론이 고조되었습니다. 우버는 자사 메시지가 택시기사들의 파업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우버 계정 삭제를 요구하면서 우버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쟁업체인 리프트는 최고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반사 이익을 거뒀습니다.